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3학년들 잘했습니다. 자, 이제 2학년 할 텐데 2학년도 3학년 했듯이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잘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2학년 맨 처음 학생은 이보람 학생입니다. 이보람 학생 나와주세요. 이보람 학생은 오민유진 작가의 우리만의 편의점 레시피를 읽고 독후감을 작성했습니다. 독후감 제목을 말의 힘으로 정했는데 혹시 그렇게 정한 이유를 간단하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말의 힘. 이 책은 그 제목과 다르게 읽어보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주인공이 사소한 말 한마디를 바라는 것 때문에 제목을 다르게 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 가지고 힘을 줄 수도 있고 또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 책에서 강렬히 바란다 봅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발표도 아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면 바로 시작해 주세요. 제가 읽은 책은 우리만의 편의점 레시피입니다. 이 책은 독서관 창문을 쓰기 위해 책을 찾던 중 제목과 표지가 눈에 띄어 읽게 된 책입니다. 이 책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주인공은 이루다입니다. 어느 날 이루다의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변한 아빠와의 다툼 중 아빠의 말 한마디로 인해 이루다는 집을 나가게 되는데 그때 가출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청소년 쉼터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름 편의점이라는 곳에서 알바를 하게 되는데 루다를 받아준 할아버지께서 무서워하는 분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루다가 사소한 말 한마디를 바라는 것이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도 어쩌면 가끔 부모님이나 친구 또는 선생님에게 사소한 말을 듣고 싶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말을 예를 들자면 미안해, 고마워 이런 말들인데 솔직히 저는 이런 사소한 말들을 부끄럽고 오글거린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표현할 때 오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사소한 말이라고 많이 할수록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 책을 읽고 말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말 한마디에 따라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의 말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감정적으로 대하다가 말실수로 인해 부모님 또는 친구와 같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준 마음의 상처는 치유하기도 힘들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기에 너무 미안하고 후회되는 이유 중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말로 인해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키워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심코 한 말이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닌 힘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은 찾기는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생긴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고 잃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여 서로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 모두 힘들기보다는 행복했으면 좋겠고 모든 말에 신경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그만큼 이 책을 읽고 많은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시작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 다음은 2학년 양지은 학생입니다. 양지은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작년에 양지은 학생이 여기에서 상도 받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준비해서 더 잘 살지 선생님도 기대도 되고 또 응원도 해야 됩니다. 전하리 작가의 교실을 나간 선생님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했습니다.
이 책은 1학년 김구슬, 한서연 학생도 같이 읽었더라고요. 선생님이 교실을 나갔다는 제목이 왜일까 궁금해서 많이 읽은 것 같습니다. 독후감을 읽어보면 거기 답이 있나요? 네, 답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거기 답이 있어요. 선생님이 왜 교실을 나갔을까요? 자, 그러면 인사 한번 하고 박수 받고 답해주세요. 박수. 네, 시작. 제가 읽은 책은 교실을 나간 선생님입니다. 이 책은 제목인 교실을 나간 선생님을 보고 내용이 궁금해져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왜 교실을 나가게 되었을까? 사실 표지와 내용을 살짝은 짐작하게 했습니다. 표지는 위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과 아래 선생님의 모습으로 학생과 선생님 간의 일로 선생님이 교실을 나가게 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간단히 이 책을 소개해보자면 선생님의 수업에 불만을 가졌던 혜란이란 아이가 선생님과 말싸움 도중에 선생님의 옛날 이야기를 반 학생 전체에게 폭로해버렸습니다. 그 사건으로 선생님은 교실을 나가고 그 후로 교실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선생님을 찾으러 작은 영화관에 찾아가는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선생님을 찾으러 돌아다니던 중에 선생님이 작은 마을 영화관에 왔다 갔다는 말에 그곳에 가봅니다. 입장료는 10,000원으로 아이들은 시골답다고 생각하는 영화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영화관의 단골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이 장면을 보며 교실을 나간 선생님이 영화관에 왔다는 것이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교실에 나간 후 혼자 쓸쓸히 울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선생님은 당연히 우울하고 슬플 것이라고 단정짓고 말았습니다. 단정지을 때부터 선생님에게 우울하나 슬픔도 선생님의 스티커 취급하듯 부정적인 스티커만 계속해서 붙여왔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속마음을 생각해보려 하는 노력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 이 책을 읽으며 깨달은 점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마음대로 단정짓지 말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의 상처에 먼저 나서서 참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먼저 단정짓지 말고 남의 말을 듣고 나서 생각하여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책을 읽어볼까 고민 중이라면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챕터별 주인공의 입장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나 자신이 혜란이가 되었다, 영우가 되었다 주인공으로 몰입하여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주인공이 된 기분을 느껴보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아주 또박또박하게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들어가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양준 학생까지 들어봤고, 다음은 김나래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김나래 학생은 서재에 보니까 책을 엄청 많이 시키기도 하고 또 많이 읽고 또 많이 읽으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항상 보기 좋아서 기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나래 학생은 박하령 작가의 메타버스에서 내리다를 읽고 독학을 작성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좀 생소하실 텐데 제가 찾아보니까 가상현실 세계를 뜻하는 말로 미래 사회의 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고 이 소설을 통해 나래가 무엇을 느꼈을지 궁금합니다. 자, 그럼 바로 쭉 들어볼까요? 네, 박수 쳐주세요. 방학 때 다른 책도 가능할 줄 알았는데 우리 반 애들이 추천 도서만 된다 해서 추천 도서를 다시 읽었다. 읽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서 읽어주세요. 추천 조사 책이 많아서 속마음으로 망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책을 보니까 메타버스에서 내리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마음에 들어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메타버스 내리라는 책은 과학 발전에서 비롯된 인간이 한 마음과 선한 마음을 대비시켜 그 마음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AI와 가상현실에 자란 등장 인물들은 사회성과 공간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감정학교에 모이는데 학교에서 이상한 일이 양수적으로 벌어집니다. 벌어진다는 이유로 인간을 읽어보신 것일까? 운영하는 사건이니까 아기자기 시스템의 목소리는 헤라가 죽고 헤라의 말을 무시할 때 논란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헤라가 가라던 길을 마저 가라하고 양은 기꺼이 논아 함께합니다. 권력에 맞서는 양은 선한 마음을 보는 학교의 아이들의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양은 기름 앞에서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게 되고 선한 마음을 회사가 바뀌지는 않기에 다가보는 척한다. 이 아이들은 원망할 수 없다. 그저 차갑게 얼어버린 아이들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그 온기가 갇혀있는 참을 강으로 마음을 데릴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이 책을 읽고 기억에 남는 장면은 쌤의 목소리에는 헤라가 죽는 장면이 기억이 남는다. 왜냐하면 나이도 그렇고 사람이 죽는 것이 싫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을 했다. 다음부터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고 허락하지 않게 자랑스러운 성녀가이 되고 꿈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래서 나래가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눌 때는 그 경호를 써서 높임말을 써서 대표해야 된다는 것도 한번 꼭 알아두시고 대본에 그렇게 안 돼 있어서 갑자기 지금 바꿔서 말하기가 좀 어려웠나 봅니다. 잘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다음은 홍현우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홍현우 학생은 김소연, 윤혜연, 윤혜숙, 정명석 작가의 1인용 캡슐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했습니다. 이 책은 기후 위기에 처해 있는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지 1인용 캡슐은 3학년 정주현 학생도 했었죠. 비교해보면서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사하고 발표해주세요. 네, 박수. 안녕하세요.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1인용 캡슐은 오직 한 사람의 공간이니까 호기심이 들어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기후 위기 바이러스에 인해 주인공이 지구로 와서 연구를 해오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캡슐에서 눈을 떴을 때 우주에 있었다. 캡슐 안에는 주인공 테이아가 있었다. 캡슐 안에서 주인공은 첫날부터 공포에 떨고 있다. 그 이유는 진짜 내 눈으로 보지 못한 캡슐 밖에는 우주가 있었다. 다음 둘째 날에는 테이아가 적응이 쉽게 되지 않아 셋째 날을 기다렸다. 셋째 날, 이제 우주 소리를 듣게 되었다. 듣는 순간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 그 소리의 이유는 생성의 소리였다. 우주는 테이아에게 적응이 되지 않았다. 우주에 산 지 5개월, 드디어 적응이 되었다. 지구는 바이러스 때문에 화성의 건물과 집을 짓게 되었다. 이미 우주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주는 식량이 부족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생활했다. 바이러스를 없애야 할 방법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았다.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기다림 끝에 참지 못하고 우주에 있는 사람들을 버렸다. 또 시간이 지나 테이아는 알아챘다. 지구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버린 거라고. 테이아는 다른 우주 팀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버렸어. 우린 계속 화성에 있다가 화성에서 죽는다고. 우린 죽을 거야. 팀원들은 테이아를 말렸다.
팀원들은 이렇게 말했다. 아니야, 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버리지 않았어. 이후 우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태희아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았다. 뉴스의 내용은 바이러스가 더 심각해지면서 우주에서 바이러스가 퍼진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태희아와 팀원들은 해결법을 찾고 있었다. 해결법을 찾고 있는 도중 예전에 화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우주에 있었던 캡슐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진짜 우리나라에 만약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퍼져서 우리도 우주에서 해결법을 찾고 있을 것 같다. 기후 바이러스, 우리도 이런 난간 속에서도 침착하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이상으로 저희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줄거리보다도 그 느낌을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하게 썼으면 조금 하는 아쉬움은 남았지만 씩씩하게 발표하기 잘했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자, 다음은 박병준 학생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박병준 학생은 이현 작가가 쓴 호수의 일을 읽고 독학을 작성했습니다. 제목만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감이 안 되는데요. 이 소설에서 나오는 호수가 그 어떤 역할을 좀 한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역할을 할지 그 독후감에 나와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그럼 인사하고 발표 시작해주세요. 인사할 때 박수를 좀 쳐주시다. 호수의 일을 읽고 어린 시절에 부모님 사업이 많은 할머니 댁에 살고 있어 외로움을 많이 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삶에 여행력이 없던 호정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정이는 가족과 친구들한테 잠깐 멈췄다 할까? 그때 하세요. 친구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언제나 쫓겨져 있던 호정이의 모습은 친구들에게 너무 다른 태도여서 아쉬웠습니다. 가족한테는 어느 날 은기라는 한 아이가 전화를 받습니다. 은기는 호정이에게 용기와 기쁨을 주었습니다. 은기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호정이는 윤기가 자신을 힘들 때 도와주는 것이 호정이의 복수였습니다. 호정이는 윤기의 모든 게 신경 쓰였습니다. 윤기가 날 왜 도와주는지는 모든 것이 신경 쓰이던 어느 날 호정이와 사이가 안 좋았던 박근이가 윤기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 윤기가 사라졌습니다. 윤기가 사라진 걸 이 일이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로 생각하여 죄책감과 미안함을 하고 큰 외로움을 탔습니다. 윤기가 떠난 뒤부터 모든 일에 부담감을 느껴 일상생활에 힘듦을 느껴 윤기가 전학을 갔습니다. 호정이가 부모님을 잃고 열심히는 아니지만 힘들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호정이의 슬픈 스토리가 호정이의 힘든 시절을 만들었지만 주위에 도와주고 기쁜 모습을 보여준 친구들의 마음을 보여주어 호정이의 생활을 도와주니 감사히 느꼈습니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또박또박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느낀 점을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해 주면은 더 잘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좀 기대할게요. 네, 들어가 주세요. 네, 잘했습니다.
다음은 네, 이민서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민서 학생은 김혜정 작가의 500년째 15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했습니다. 500년 동안 15이면 민서는 좋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500년째 15. 민서가 지금 몇 살이에요? 어떨 것 같아요? 민서가 500년 동안 계속 이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작품 속에 보면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500년째 15 독후감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자, 인사하고 시작해주세요. 네, 박수. 저는 독서왕 선문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책을 찾다가 별로 두껍지 않고 재미있어 보이는 500년째 15이라는 책을 골랐습니다. 이 책은 3인칭 관찰사 시점으로 딸, 어머니, 할머니 이렇게 세 야호들이 15분 학교 생활이 궁금하여 책상 종이로 위장하여 지내는 사랑 이야기와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언니들의 신나라는 오해도 받고 가끔은 다른 동물 인간들과 싸우기도 하면서 1년을 헤쳐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야호처럼 나이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이가 바뀌면서 얼굴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텐데 그 점을 이용하여 1인당 한 개씩 사은품을 주는 이벤트에서 얼굴을 바꿔가며 여러 개를 받는 나쁜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야호들의 나이는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나이를 바꾸는 힘은 아주 잠깐이어도 많은 힘이 필요하고 만약 지정 나이가 15이라고 한다면 평생 생일, 주민등록번호, 이름, 학교 등 많은 것을 항상 바꿔가며 살아야 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젊은 층이 배우는 범위가 넓어지겠지만 대부분 같은 과목의 같은 범위를 발전없이 똑같은 부분만 배운다면 정규 1등 타이틀을 가질 수 있지만 조금 지겨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년 본 친구들에게 정체를 알릴 수 없으니 정을 붙이지도 못하고 동청회도 못 가고 친구들을 가끔씩 본다고 해도 점점 늙어가고 아파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한 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내디되게 맛보기식으로 사는 것도 좋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창 재미있는데 끝나버리면 아쉬울 테니까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책이 쉽고 술술 읽혀서 너무 재미있게 봤습니다. 저는 이 책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사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인사하고 수고하셨어요. 네, 잘했습니다. 지금까지 3학년, 2학년 학생 발표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종춘의 소리 들었죠? 그래서 조금 쉬었다